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포커스온 오민 전문가입니다. 2024년 9월 5일 목요일 국내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 2566.16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720.49, 14시 14분 기준으로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보시게 되면은 10시 이후에 상승을 했다가 10시 이후에 하락을 하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그런 움직임을, 지수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등락 종목수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상한가 한 종목을 포함해서 상승 종목 276종목, 그리고 보합 44종목, 하락 616종목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하락의 움직임이, 하락하는 종목수가 많고, 수급 상황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기관이 일부 매수세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개인이 3,318억을 3,318억을 매수하면서, 그리고 외국인이 3,818억을 매도를 함으로써 이 모든 물량을 개인이 받아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한 종목 포함해서 상승 종목 30종목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보합 63종목, 그리고 하락 1178종목을 나타나면서 이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 주도 섹터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오전 오후 통틀어서 사이버 보안주가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양자 암호 통신과 관련된 이런 관련 섹터들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를 어느 정도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두 가지 섹터는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주요 이슈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사이버 보안주 최근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 계획이 발표되면서 양자 암호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지수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단기 박스권을 이제 하방을 이탈하면서 향후 지수의 움직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페이크 탐지 기술이 출시되면서 사이버 보안 성장을 맞이하나. 먼저 센즈랩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요. 센즈랩에서 딥페이크 탐지 서비스가 이제 출시가 되었다라는 보도 자료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로 인해서 여전히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서 이 딥페이크와 관련된 사이버 보안 테마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 종목으로는 센즈랩, 한싹, 라운시큐어, 오픈베이스, 이스트소프트 등 좀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관련 섹터들의 전반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이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고, 법무부의 예산이 증액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이 큰 성장세를 맞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발산하면서 큰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센즈랩 딥페이크 탐지 기술이 출시되면서 딥페이크 탐지 기술들이 경쟁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제품이나 상품이 출시되면서 시장이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사이버 보안 기본 계획 발표가 되면서, 그리고 양자 암호 통신과 관련된 섹터들도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4개 부처가 합동해서 사이버 안보 기본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과거에 올해 2월이었을 거예요. 올해 2월에 사이버 안보 전략을 실천을 하기 위한 목표를 잡고 이제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골자로는 선제적, 능동적 사이버 방어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국가 주요 내용 중에 또 이제 국가 암호 체계 강화 및 연구 개발을 이제 또 확대하겠다는 또 보도 자료가 나오면서 양자 암호 통신과 관련된 섹터들의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및 가짜 뉴스 관련 대응 방안도 또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포함을 해서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인 강경책을 좀 내놓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R&D 투자 소식을 하겠다라는 결국에는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R&D 투자라는 것은 연구개발 시설에 연구개발 시설에 자금을 투입을 하겠다. 즉 돈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관련 주가의 호재로 인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음 자료 넘어가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단기 박스권 하방을 이탈을 했어요. 지수가 안타깝게도 잘 지켜오면서 한 15거래일 정도 박스권을 유지를 잘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모두 하방을 이탈을 하면서 지금 이제 지수는 큰 형태의 박스권은 만을 남겨두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음봉을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과연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이것에 따른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과 또 관련돼서 KB 자산운용에서 반도체 ETF가 출시되었다는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KB 자산운용에서 반도체 인버스를 또 냈다라는 것은 엔비디아가 이제 그저께 엄청난 하락 9.5% 거의 10% 가까운 폭락을 나타냈고,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엔비디아가 반등을 하지 못했어요. 반등을 하지 못하고 미국 증시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이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받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히 엔비디아의 폭락은 국내 반도체 섹터에 엄청난 영향을 갖고 오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과거에 이제 KB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차전지 인버스 ETF를 내면서 재미를 좀 봤죠. 재미를 보고 지금 또 지수의 흐름 하방이 나옴에 따라서 반도체 인버스 ETF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그 여파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가 주도하는 이 증시, 그리고 이 증시의 하락은 좀 막을 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가 보는 단기적인 관점은 2570포인트입니다. 2570포인트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410포인트까지 열려있거든요. 2400포인트까지 열려있다. 2510 그리고 2400포인트까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대응 전략, 우리 시장 좀 차분하게 안전하게 시장을 해 나가면서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 주요 일정 살펴보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신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말 그대로 매주 발표되는 고용 관련 지표거든요. 이 지표들이 발표됨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을 또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단위 노동 비용이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임금을 이제 보는 거거든요. 임금이 이전에는 4.0%가 올라갔는데 이번에 예측치는 0.9% 상승할 것이다. 왜냐, 그만큼 노동시장이 좀 냉각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예측치가. 만약에 노동시장이 강하면은 순간적으로 또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보다 더 중요한 지표들이 22시 45분 그리고 23시 오늘 밤 10시 45분과 11시에 몰려있다. 서비스 PMI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 PMI 나와 있고, 서비스 PMI는 여전히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제조업 PMI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제조업과 관련된 ISM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도 좋지 않게 나오면서
국내 시장도 영향이 크게 왔었거든요. 이번에 서비스 지표에 따라서 미국 시장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국내 시장 또한 글로벌 침체 위기로 인해서 지수가 빠졌던 만큼 우리 국내 증시의 회복 여부는 오늘 발표되는 서비스 관련된 지표들과 신규 연속 실업수당, 고용 지표들이 어떻게 보면은 큰 맥점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황 전략까지 좀 한번 살펴보시게 될 텐데, 매일 밤이 고비예요. 어떻게 보면 미국 지표에 흔들리면서 지금 국내 시장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조금 일희일비하는 시장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 낙폭과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왔으나 오늘 오후장 그리고 10시 이후에 하락이 지속하면서 상승분을 모두 토해내면서 지금 하락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시장 하락으로 끝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외인 기관이 어떻게 보면 오전에는 외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개인이 이 물량을 모두 받아내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소폭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힘을 좀 받쳐줬거든요. 그렇다라는 뜻은 이게 어느 정도의 유동성 공급 또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외인 또는 기관의 화력이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비유를 하거든요. 외인이란 기관은 한국이나 조선이다. 조선이나 중국이다. 과거에 이제 중국, 명나라, 청나라 같이. 그리고 개인은 어떻게 보면 북방 이민족이다 라고 이제 저는 이제 비유를 들어요. 북방 이민족, 몽골족이나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 힘이 강성했을 때는 단합이 되면서 중국을 이제 지배를 하는 그런 이민족이잖아요. 북방 민족이잖아요. 그런 것만큼 개인들은 수가 많고 자금도 많지만 단합이 되질 않아요. 이렇게 분산이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의 힘이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단기 지지선은 이미 이탈이 되었고 지금 1차 지지선 2570포인트 남아 있고요. 2570포인트 거의 깨져 갑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받쳐주는 위치가 2510포인트 자리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런데 최종 지지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2400포인트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여지고요. 내일 시장 전략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오늘 매일 밤이 고비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만큼 내일도 지표에 있어서 특히 서비스 관련 지표의 영향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오늘 밤에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내일 증시 방향성이 갈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내일 시장은 오늘 지표를 계속해서 매일 밤 지표를 보고 우리가 시장을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발표되는 지표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의 산업 근간이에요, 이 서비스업이.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 밑에 지하실 있다 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요즘 말씀드리는 말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바닥이 나와주고 이제 다시 이제 지하실을 파고 들어가는 형태인데, 오늘 반등이 나왔으면은 아마 여기가 바닥이었다라고 이제 들어오실 분들도 좀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음봉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바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추가적인 지하실까지 또 지하실의 존재에 대한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2024년 9월 5일 목요일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